유튜브 딱 하나만 더 보고 자야겠다, 이렇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하나 더, 아니 진짜 하나만 더 봐야지 하다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나 잘못 시작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결과가 처참합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힘겹게 일어나고 후회 막심한 상태로 커피에 의존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걸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멈추기 힘드냐면, 자동차로 치면 일종의 급발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급발진 상황에서는 어떻죠? 원인이 뭐든 간에 대처가 우선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초, 2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치솟고 상황은 더 악화되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쇼츠로 시작해서 넷플릭스 시리즈물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음의 급발진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팜블리에서 소개된 자동차 급발진 대처법을 빗대어서 나쁜 습관을 멈추는 5가지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0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뒤에 나오는 모든 방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바로 나쁜 습관이 언제 가장 잘 터지냐면 대부분 피곤할 때예요. 밤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하루 종일 머리를 많이 썼을 때죠. UC 버클리의 연구팀은 수면이 제한된 참가자들에게 정서 조절 과제를 수행하게 했는데, 수면이 부족한 그룹에서는 전전두피질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 반면에 충동과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 반응은 약 60% 이상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브레이크는 약해지고 엑셀은 더 세게 밟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또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은 충동 억제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퍼포먼스를 유의미하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쇼츠를 못 끊는 게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그 시점에 우리 뇌의 상태가 이미 브레이크를 잘 안 듣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또 내가 이러네 진짜가 아니라, 나 지금 급발진 모드 같은데?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이건 단순히 어떤 마인드셋 문제가 아니라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렸죠. 능동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과 행동의 루프의 개입을 시작하는 첫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자동화된 이 루프에서 튀어나온 급발진 반응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뒤의 단계들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1단계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여기서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던 걸 잠깐 멈추고 시선을 떼고 손에 들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것. 능동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예측 루프를 일부러 깨는 행동이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는 침대에 눕는다, 폰을 잡는다, 그리고 유튜브를 킨다 같은 루프를 이렇게 수십 번 이상 반복하면서 이 행동 시퀀스를 우리 뇌가 자율주행을 하도록 학습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의식적인 어떤 결심보다 이 루프가 훨씬 빠르게 이 행동을 밀어붙입니다. 실제로 행동과학 연구들을 보면 습관이라는 건 의지나 목표 때문이 아니라 특정 환경 단서와 행동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환경이나 행동 흐름에서 끊어주는 것. 그래서 1단계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리고 손에 잡고 있던 걸 내려놓는 이 작은 행동 하나만 추가해도 급발진하는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완벽히 멈추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자동화된 예측 루프에 어떤 균열을 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째 단계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브레이크를 살짝이 아니라 한 번에 꽉 밟는 거예요. 이 급발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뇌가 집중하는 대상을 우리 몸에 대한 감각, 이걸 내부 감각 혹은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죠. 이 감각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력한 방법은 90초 동안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는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명상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이 발바닥에 실려있는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집중해 보는 거죠.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현재 감각에 주의를 두는 훈련은 자기 생각에 몰입할 때 활성화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네트워크의 활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짧은 명상만으로도 어떤 갈망과 관련된 우리 뇌의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하는 걸 fMRI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의 목표는 90초 동안 우리 뇌의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중립기어로 바꾸는 거예요. 찬물 세수입니다. 그라운딩 후에 이제 뭐죠?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 세수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꽤 명확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눈 주변과 이마에는 이 3차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부위에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다이빙 반사라고 불리는 생리 반응이 부분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반사는 심박수를 낮추고 또 부교감 신경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스웨덴 연구팀에서는 이런 얼굴 냉자극만으로도 심박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자율신경계 균형이 진정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몸 쪽에서 생리적으로 각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동을 끄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장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버리면 됩니다. 야식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무자비하게 싱크대에 버립니다. 술을 만약에 따놓았다면 어떻게 하죠? 변기통에 붓습니다. 과자가 봉지째 열려 있으면 그대로 탈탈 털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휴대폰도 휴대폰 감옥 같은 곳에 넣어버리면 되겠죠. 좀 과하다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급발진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순간 이 급발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참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작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이제 핸들을 꺾는 거예요. 이건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 우리 중앙분리대나 벽을 긁으면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단계 너무 땡긴다면 핸들을 꺾어서 제로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제로도 이제 괜찮다면 또 탄산수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쇼츠 중독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긴 컨텐츠로 이동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도파민을 활용해서 폰 중독을 독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조금 덜 해로운 행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쁜 습관을 즉시 끊어내는 5가지 마음의 급발진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알아차리는 순간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매뉴얼처럼 이 기계적으로 5단계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자주 하고 있고 특히 야식이 땡길 때 효과가 크더라고요. 새해 꼭 끊어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었죠. 연말 연초에 국내 학회와 미국 학회에 제출을 하느라 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거랑 동시에 이제 박사학위를 마무리하기 위한 관문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프리디펜스라고 하는 예비 논문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 영상은 조금 힘들겠지만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또는 쇼츠를 통해서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내과학 책 소개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몇몇 출판사 쪽에서 제 채널을 보시고 내과학 서적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3월부터는 그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일상에서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